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워크로드에 적합한 스토리지 선택을 가이드해주고자 합니다. 오늘의 어젠다입니다.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출시된 새로운 피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스토리지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스토리지 오버뷰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아키텍처,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보안, 가용성, 성능, 비용과 같은 필수 요소들의 향상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아키텍처는 민첩성과 혁신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산업에 맞는 솔루션을 활용함과 동시에 실시간 의사결정을 통한 비즈니스 결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미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데이터 드리븐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스토리지 모더나이제이션도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AWS 환경의 스토리지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스토리지의 범위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블록,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들은 다양한 유형과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가장 완벽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을 위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AWS에서는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또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등 환경에 맞는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의 스토리지 사용 비용을 절감시켜 드립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스토리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온프레미스에서는 이 스토리지를 사용하기까지 추가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리지에서 새로운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비용부터 물적, 인적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상면, 공조, 전기, 냉방 등 숨어 있는 비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AWS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스토리지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용 이외에 데이터의 전송, 요청, 검색 비용만이 포함되게 되어 TCO 관점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WS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WS 스토리지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스토리지 타입인 블록,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에서 블록 스토리지는 아마존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라는 EBS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BS는 EC2라는 아마존 컴퓨팅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영구 지속 가능한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EBS는 AWS 리전의 가용 영역 안에 만들어지는 서비스이며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거나 블록 디바이스 자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거나 트랜잭션 집약적인 워크로드에서 사용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분석부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중요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아마존 EBS는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용 영역 내에 자동으로 볼륨을 복제하여 99.999%의 고가용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EBS 볼륨은 암호화를 지원해주며 애플리케이션의 중단 없이 볼륨 유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이 필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낮은 지연 시간과 일정한 I/O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스냅샷을 통해 특정 시점의 백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BS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SSD에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 같이 트랜잭셔널한 워크로드 및 낮은 지연 시간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제너럴 퍼포즈 SSD와 강경 DB와 같이 I/O 인센티브한 서비스 및 DB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비전드 IOPS SSD가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즈 SSD는 GP2와 GP3 두 개의 세부 유형이 있고 프로비전드 IO에도 IO1과 IO2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에는 빅데이터나 분석 서비스 같이 IO 사이즈가 크고 대규모의 데이터셋에 적합한 스루풋 옵티마이즈드 HDD인 ST1과 파일 저장과 미디어 서비스의 트랜스코딩, 인코딩 등에 적합한 콜드 HDD인 SC1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워크로드의 요구 성능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EBS 유형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워크로드에 8만 IOPS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거나 8만 IOPS 이하이지만 1ms 아래의 지연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스토리지 최적화 EC2 인스턴스인 i3 패밀리의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셔서 제너럴 퍼포즈 EBS 또는 프로비전드 IOPS EBS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스루풋을 기준으로 EBS를 선택하실 경우 IO 사이즈와 트랜잭션 패턴에 따라 IO 사이즈가 적으면서 랜덤하게 들어오는 IO 경우 SSD EBS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IO 사이즈가 크고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경우 스루풋의 총합이 EBS 최적화를 지원해주는 EC2 인스턴스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처리량이 2375MB/s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2375MB보다 더 큰 스루풋을 요구하는 경우에 EC2 인스턴스 중 초대형 데이터 세트에 대해 순차적인 리드 라이트 액세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D2 패밀리의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SC1 또는 ST1 EBS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은 플로우로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당시 성능에 적합한 스토리지 유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 대의 EC2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EBS를 연결할 수는 있으나 한 개의 EBS는 한 대의 EC2 인스턴스에만 연결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일부 리전의 프로비전드 IOPS EBS에 다중 연결 기능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중 연결 기능은 여러 서버에서 동일한 공간에 있는 파일을 접근해야 하는 경우 최대 16개의 니트로 시스템 기반 리눅스 인스턴스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나 블록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 전에 클러스터 인식 파일 시스템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해당 기능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EBS 스냅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시간 스냅샷을 만들어서 S3에 EBS 볼륨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증분식 백업이어서 마지막 스냅샷 이후 변경된 디바이스의 블록만이 저장됩니다. 스냅샷은 접근 권한을 수정하여 AWS 계정 간의 스냅샷을 공유할 수 있고 자체 스냅샷뿐 아니라 공유된 스냅샷의 복사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생성하고 아마존 S3로 복사를 완료한 경우 스냅샷 상태가 completed일 때 이를 하나의 AWS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또는 동일한 리전 내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AWS의 완전 관리형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위한 파일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워크로드를 위한 파일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인 EFS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FS는 진화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완전 관리형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이고 안정성이 높으며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EFS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탄력적이면서 확장 가능하며 ECS, EKS 및 세이지메이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통합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외에 뛰어난 가용성과 내구성을 제공하며 프로비저닝이나 약정하실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EFS는 굉장히 사용이 간단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몇 초 만에 확장 가능한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파일 시스템은 최대 페타바이트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확장과 축소가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인프라의 용량을 미리 프로비저닝 할 필요도 없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또한 낮은 지연 시간과 맥시멈 IO를 위한 퍼포먼스 모드를 지원해주며 수천 대의 EC2 인스턴스에서 동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EFS 볼륨은 높은 가용성과 내구성을 위해 3개의 에이지에 데이터가 저장되며 EBS와는 다르게 여러 가용 영역에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 파일과 디렉토리 접근을 제어할 수가 있고 AWS IAM을 활용한 접근 제어도 가능하며 데이터 전송 또는 저장 시 암호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EFS 서비스는 서울 리전을 포함한 모든 AWS의 커머셜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EFS는 최소 약정이나 수수료가 없고 사전에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중 가용 영역 아키텍처를 통해 고가용성 및 내구성을 제공해주며 스팟 인스턴스와 함께 사용하여 컴퓨팅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FS는 워크로드 및 워크플로우를 변경하지 않고도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동 수명 주기 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EFS는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와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 클래스 두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워크로드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80%의 데이터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고 20%의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EFS 스탠다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는 EFS IA를 사용하여 비용 최적화된 가격과 성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EFS 수명주기 관리를 활성화하기만 하시면 선택한 수명주기 정책에 따라 액세스하지 않는 파일은 EFS IA로 자동 이동되어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EFS 외에 AWS에서 제공하는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FSx는 파일 시스템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 구성, 패치 및 백업과 같은 시간 소모적인 관리 작업을 피하면서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및 상용 라이센스 파일 시스템의 풍부한 기능과 빠른 성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FSx는 현재 윈도우즈 파일 서버와 고성능 워크로드용 러스터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된 아마존 FSx는 SMB 프로토콜 및 윈도우즈 NTFS에 대한 지원과 AD 통합,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을 비롯한 윈도우즈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호환성을 갖춘 공유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존 FSx는 SSD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기대하는 빠른 성능과 함께 높은 수준의 처리량 및 IOPS와 1ms 미만의 일관된 지연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호환성과 성능은 CRM, ERP 및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윈도우즈 공유 파일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홈 디렉터리가 필요한 워크로드를 이전하실 때 특히 중요합니다. 아마존 FSx4 러스터는 고성능 컴퓨팅, 기계학습,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워크플로어와 같은 컴퓨팅, 집약적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완전 관리형 파일 시스템입니다. 아마존 FSx4 러스터는 초당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의 처리량, 수백만 IOPS 및 1ms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는 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단 몇 분 만에 시작하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스터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해 S3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프로세싱의 결과가 S3로 다시 전달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S3와 연계되어 있어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변경된 데이터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러스터는 고성능 공유 파일 스토리지로
주로 HPC, 머신러닝, 렌더링, 시뮬레이션 작업에서 공유 파일 시스템을 통한 동일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오픈스택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셀프와 같은 오픈소스 스토리지를 활용하셔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고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S3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S3는 업계 최고의 확장성, 데이터 가용성 및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즉,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S3를 이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백업 및 복원, 그리고 아카이브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용 사례에서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11.9의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AM과 버킷 폴리시 및 ACL을 사용하셔서 접근 제어가 가능한 보안성이 높은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3는 6가지 클래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나 밀리세컨드 단위의 지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S3 스탠다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자주 접근되지 않는 데이터이나 밀리세컨드 단위의 지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S3 인프리컨트 액세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빙과 테이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S3 글래시어와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S3 글래시어는 데이터 보관 및 장기 백업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비용이 매우 저렴한 S3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지만 이후로는 접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정 준수와 감사 목적으로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존해야 하는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3 원존 인프리컨트 액세스는 다른 스토리지와 다르게 한 개의 가용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며 자주 액세스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 접근 패턴은 상황에 따라 불규칙할 수 있고 조직 내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 세트라면 접근 패턴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웹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스토리지 클래스 분석 같은 도구를 사용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출시되었고, 고객은 미리 액세스 패턴을 파악할 필요 없이 보다 쉽게 S3를 티어링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하실 때는 데이터의 중요도, 가용성, 액세스 패턴, 성능, 보관 기간 등에 따라 적절한 S3 스토리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액세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S3 스탠다드에 보관을 하시고 이후 액세스의 빈도에 따라 S3 인프리컨트 액세스, 다음 S3 글래시어로 티어링하여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티어링하여 저장하는 방식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S3 스토리지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관리 편의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각 조직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버켓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주는 태깅 기능이나 클라우드 와치, 클라우드 트레일 및 S3 이벤트를 활용하여 모니터링과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 내 또는 리전 간 복제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과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한 티어링도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수정이나 변경이 발생했을 때 람다와 연동하여 노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오브젝트 락을 활용하시면 원 기능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외에 AWS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 환경을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디렉트 커넥트나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활용되는
키네시스 서비스, 온프레미스에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AWS 환경으로 오프라인 전송을 지원해주는 스노우 패밀리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거나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에서 AWS 환경으로 온라인 전송이 필요하시다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와 데이터 싱크 서비스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리이벤트 때 출시된 새로운 스토리지 피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GP2 볼륨은 스토리지 용량에 맞춰 성능이 확장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IOPS 및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큰 스토리지 볼륨 크기를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이시컬이나 카산드라 및 하둡 클러스터와 같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고성능이 필요하지만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러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성능이 충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GP3라는 새로운 제너럴 퍼포즈 SSD 볼륨 타입이 출시가 되었고 EBS 볼륨 크기에 관계없이 3000 IOPS의 기준 성능과 125MB/s의 스루풋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GP2 대비 기가바이트당 20% 비용이 절감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 IO1 볼륨보다 100배 높은 내구성과 10배 더 많은 IOPS 및 기가바이트를 처리해주는 IO2 볼륨을 출시했었습니다. IO2 볼륨은 고성능,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포함하여 I/O 사용량이 많고 지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리뷰로 출시된 IO2 블록 익스프레스 볼륨은 AWS 니트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구현된 몇몇 고급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새로운 EBS 블록 익스프레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256,000 IOPS 및 4000MB/s의 처리량과 64TB의 최대 볼륨 크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밀리초 미만의 I/O 레이턴시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볼륨 크기와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여러 EBS 볼륨을 함께 스트라이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볼륨 구성의 복잡성과 관리 오버헤드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S3의 새로운 피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은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정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AWS 리전에 걸쳐서 여러 S3 버킷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관리하는 고객분들은 조직 전체에서 스토리지가 사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보안 상태를 향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마존 S3 스토리지 렌즈는 조직 전반에서 사용 중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분석 솔루션입니다. 활동 지표와 대화형 대시보드를 통해 스토리지를 이해, 분석 및 최적화하여 조직 전체나 특정 계정, 리전, 버킷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스토리지 렌즈에는 S3 콘솔에서 찾을 수 있는 대화형 대시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지표를 필터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지표는 데이터 보호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는 관련 지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S3를 사용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측면 중 하나가 최종 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는 푹과 같은 S3 API 함수를 호출한 후에는 데이터가 허용되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었지만 모든 get 또는 리스트 요청에는 아직 표시되지 않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존재했습니다. S3의 이러한 측면은 빅데이터 워크로드나 데이터 레이크와 같이 쓰기 직후 최신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3의 쓰기 후 강력한 읽기 일관성 기능이 제공됨으로써
모든 S3의 get, put 및 리스트 작업은 물론 객체 태그나 ACL 또는 메타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에도 즉시 적용이 되어 강력한 일관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S3는 2019년에 출시된 S3 동일 이전 복제인 SRR 및 2015년 이후 사용되어 온 S3 교차 이전 복제 CRR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복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S3 멀티 대상 복제 기능을 통해 하나의 원본 버킷에서 여러 대상 버킷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S3 복제 사용 시 S3 SRR을 사용하여 동일한 AWS 리전에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또는 S3 CRR을 사용하여 여러 AWS 리전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두 가지 모드를 조합하여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의 출시 전에는 AWS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자체 S3 복제 서비스를 구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대상의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자체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졌고 S3 복제 유연성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여러 복사본을 용도에 따라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 다른 암호화 유형 또는 다른 계정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로드에 따라 어떠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객분들이 AWS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분들은 처음 클라우드를 시작하실 때 스토리지만 마이그레이션하여 간단하게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백업 및 복원은 기존 IT 프로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중단에 영향이 적고 S3는 거의 또 모든 주요 백업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직접 통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작하기 쉬운 워크로드입니다. 데이터의 장기 보존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아카이브를 보유한 고객도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인프라가 불안정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WS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AWS로 이동하면 AWS에서 수행하는 지속적인 데이터 검증 및 변경 검사를 통해 실제로 해당 데이터가 필요할 때 데이터가 잘 존재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00개가 넘는 고객사들이 AWS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셨습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은 데이터 이동이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WS 스토리지를 선택하십니다. AWS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다양한 분석 도구를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가져와 데이터 이동의 복잡성을 제거할 수가 있고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함으로써 AWS 데이터 레이크는 AI, ML 데이터 및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또는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AWS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워크로드 세트 중 하나는 ERP 솔루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용 콘텐츠 관리 시스템과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일부 고객들은 즉각적인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전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AWS는 이러한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은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VTL 또는 백업 인프라의 파일 스토리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모든 엔터프라이즈 백업 또는 정보관리 소프트웨어는 S3 및 S3 글래시어와 직접 통합 가능하므로 콘솔에서 데이터의 저장 대상으로 테이프 대신 S3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백업 및 아카이브 데이터의 경우 NFS 기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EFS로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는 AWS 파운데이션 기반 온디맨드 비디오 솔루션 구현 아키텍처입니다. 미디어 워크로드에서 비디오 소스는 S3에 저장이 되고
엘레멘탈 비디오 컨버트는 소스 비디오를 HLS, 대시 및 MP4 형식을 포함한 여러 적응형 비트레이트 출력으로 트랜스코딩하며 해당 출력은 대상 S3 버킷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클라우드 프론트는 대상 S3 버킷을 시작점으로 트랜스코딩된 콘텐츠의 글로벌 배포를 처리하기 위해 배포가 됩니다. 이렇듯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스크린 전달을 위한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를 구축하는 아키텍처에서 S3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공해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되어집니다. 데이터 레이크란 모든 규모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저장소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구조화하지 않고도 로우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고 대시보드 및 시각화부터 빅데이터 처리, 실시간 분석,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실행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은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저장되며 데이터를 저장 시점이 아닌 사용하는 시점에 스키마를 정의해 사용함으로써 언제든 애독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과 분석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를 분리할 수 있어 필요한 리소스만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를 S3를 활용하여 구축하시면 데이터 관련 모든 생태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연성과 적합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액세스 빈도에 따라서 S3 스탠다드에서 S3 인프리퀀트 액세스, 아마존 글래시어로 계층화시켜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영구적인 파일 스토리지는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컨테이너, 서버리스 및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 실행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상태를 내구성 있는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EFS는 단순하고 확장 가능하며 완전히 관리되는 탄력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서 별도 관리가 없이도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AWS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유지 및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즈니스적으로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는 ERP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콘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한 방식을 채택하십니다. 물론 현대화된 아키텍처나 애플리케이션 같이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비즈니스적으로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우선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온프레미스 환경의 ERP 솔루션이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센이나 다스 또는 아이스카시 방식으로 블럭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면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해 IOPS와 스루풋을 확인하여 성능을 파악하시고 적합한 유형의 EBS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웹이나 와스에서 파일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NAS 스토리지는 리눅스 OS인 경우 NFS 파일 스토리지인 AWS EFS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윈도우즈 OS 환경이라면 아마존 FSx4 윈도우즈 파일 서버를 이용하여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하게 공유 파일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세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AWS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연 종료 후 설문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